예,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38페이지네요. 제 3절입니다. 참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정말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계속 시험에 쭉 나옵니다. 쭉 나오다가 저번 시험은 한 번 딱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늘상 잘 나오는, 매년 나오는 파트인데, 안 나왔으니까 이번 시험은 꼭 나옵니다. 나오는데 좀 하기가 좀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은요 크게 보시면 입안과 결정을 나누어서 다 보십시오. 입안과 결정이다. 그래서 입안편에서 한 문제, 또 결정에서 한 문제에서 두 개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 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도시군관리계획 일단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서 38페이지에 왼편에 잘 설명이 딱 되어 있습니다. 요 개관 설명인데 요 설명이 거의 모든 사항이 다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요 정도의 어떤 틀을 잡으시고 약간 신규 신설된 사항이 일부 포함 안 되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크게 기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되니까 이 파트는요 꼼꼼하게 이제 훑어보셔야 될 파트고 중요한 파트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칠판 보십시오.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계획 중에서 세 번째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이것을 이제 보실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바로 각종 어떤 토지 이용이 전부 다 보시면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파생이 쫙 되어지죠. 그래서 모든 토지 이용들은요,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진다. 너무나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어떤 토지 이용상들을 정해주는 기본적인 그 바탕에 보시면 도시관리계획이 있다. 중요하니까 요 계획에 어떤 위반되는 그 과정과 결정하는 과정을 잘 아셔야 이런 식의 전체적인 내용도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꼭 시험에 나오는 시간뿐 아니고 우리 앞으로 중개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온다 보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요건요 제가 판서 통해서 설명을 쭉 하고 나서 다시 비문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어휘 보세요. 어휘 보시면 오른편에 39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이란 무엇이냐? 도시관리계획이다. 도시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특광시군입니다. 특광시군 그들 관할구역 안에서 각종 어떤 지금 당장 개발, 정비, 보존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만들거나 또 다시 재개발하거나 또는요 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바로 수립하는 토지 이용에 관한 각종 어떤 종합적인 사항이 다 망가되어져 있는 계획이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구체화되어진 것이 밑에 박스에 보이죠. 이런 요 박스를 별표 3개 하시고 꼭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은요 밑에 있는 요 1, 2, 3, 4, 5, 6번이 바로 요 아까 앞에서 보셨던 이 내용이 쭉 나옵니다. 보세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전체가 바로 그게 쭉 나와 있는 본문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박스는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시관리계획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시면 우리가 어떤 장기발전 계획들이다 해서 광역도시계획은요 광역계획권에서의 장기발전 계획이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 도시들마다의 장기발전 계획입니다. 이런 장기적인 어떤 꿈들을 이제 하나씩 실천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계획을 수립을 한다. 뭐냐 바로 이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너무나 중요한 계획인데 이 계획의 결정을 통해서 실제 토지 이용이 전부 다 결정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수립을 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법률처럼 이제 업무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발표가 딱 되어지면 이 계획대로 토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싫든 좋든 따라야 될 업무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요 법률처럼 표현이 입안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안하고 입안되어진 이 계획들을 나중에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딱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저희가 결정보다 앞서가지고 이 계획의 입안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입안인데 그러면 이 계획을 통해서 입안될 수 있고 결정될 수 있는 이 내용이 무엇이냐가 지금 첫 번째 박스 안에 내용들입니다. 쭉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서 먼저입니다. 쓰임새입니다. 쓰임새. 전국토에 크게 도관, 농자로 구분되는 바로 토지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이걸 통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용도 지역 안에서 일부 토지에 대해서 다시 이 지역의 제한을 조금 더 강화 또는 완화 필요할 때 용도 지구라는 것도 지정 변경을 할 때 이걸 통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요 이런 용도 지역과 지구의 이 제한들을 또 특색 있게 좀 다르게 또 제한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 구역이라는 것도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안에 보시면요 개발 제한 구역도 있고 시가와 조정 구역도 있고요 수산자원 보호 구역도 있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개시수라 부르는데 하나 더 추가되었다 신설되었어요. 뭐냐 입지규제 취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런 것이 신설되었는데 곧 뒤에 나올 겁니다. 좀 더 보시면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요 보세요. 각종 어떤 도시지역 안에서 중요한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고자 할 때 어떤 시설을 설치 등 할 것이냐라고 이 시설의 종류와
위치와 규모를 결정을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요. 또 네 번째 보시면요, 요 도시적 안에서 새로운 어떤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개발 사업이 필요하다. 이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과 또 낡은 시가지를 다시 재정비하자, 재개발하자, 정비 사업을 하자, 이런 식의 사업을 위한 계획도 다 도시 관리를 통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첫 번째 보시면 이런 계획을 세우는 지역의 특정 장소 일부입니다. 일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주 멋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요건요 일부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일부 장소가 바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인데, 요 구역을 결정할 때도 도시군 관리계획이고요, 요 안에서 실제 상세한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란 계획을 발표할 때도 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요. 다음에 신설되었는데 용도구역에 포함이 되어질 사항인데 따로 얘기합니다. 지금은요 보시면 입지 규제입니다. 다들 제한이 참 많은데 입지와 규제를요 최소화 풀어준다. 입지 규제 최소입니다. 최소 구역에 관한 결정과 또 관해서 풀어주는 계획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란 요 계획을 결정할 때도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요것인데 설명이 앞으로 계속 설명이 되어질 사항들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 이후에 계속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6개 사항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기반 시설 설치 등 결정, 도시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요 지구 단위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해서 기도 정치립입니다. 기도 정치립, 기도 정치립이라고 하는 요 계획의 내용을 통해서 토지 이용이 전부 다 결정이 딱 되어지니까 중요한 계획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획의 내용은 실제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요것만 지키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정치립 해서 꼭 틀을 따시고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 입안합니다. 입안해. 그럼 누가 입안하느냐가 나옵니다.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입안은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입안한다. 누가 입안합니까? 도시의 계획들이죠. 도시의 계획은 항상 도시의 장들이 입안을 합니다. 도시가 뭐죠? 보시면요. 도시란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 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와 군이 바로 도시죠.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가 입안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에요. 또 보시면요. 여러분들 토지 이용상들을 도시의 장만 입안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전에 보시면 말 많았던 4대강 사업이라든지 KTX 공사 전부 다 국가 사업들입니다. 이와 같이 국토교통부 장관도 입안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 그 다음에요 도시사도 입안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첫 번째 책을 보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제 39페이지에 큰 2번에 보시면 도시 관리계 입안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입안 꼰자 밑에 관로 1번 딱 나와 있습니다. 원칙 보세요. 특광시장 군수는 그들 관할 구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해야 된다. 딱 나와 있습니다. 원칙은 특광시군 입안합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시면요 40페이지죠. 국토교통부 장관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입안을 할 수 있다. 또 다음 밑에 도지사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입안을 할 수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입니다. 자, 여러분들 국토교통부 장관도 입안하는 경우가 있더라. 어떤 경우냐? 도도 입안한다. 어떤 경우냐? 이건 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그 박스 안에 기억 보시면 국가적인 계획이 필요할 때 입안을 할 수 있다. 뭐 4대강, KTX, 신항만 다 국가에서 입안합니다. 또 보시면요, 자, 2개 이상의 시와 도입니다. 어떤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에 걸쳐서 토지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등을 결정할 때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이해 타산 때문에 잘 합의가 안 될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시권을 벗어나는 어떤 시와 도 간에 걸쳐서 토지 용도를 결정할 때라든지 또는요, 각종 어떤 걸치는 사업을 할 때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권이 마무리될 때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큰 사업들은요, 국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계획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둘 이상의 시도 간에 걸치는 토지 용도에 관한 결정과 사업을 할 때 그렇다. 알아두시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보시면 밑에 티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특광시장 군수가 수립 위반한 그 도시군 관리계획이 국가계획과 맞지가 않아. 그러면요, 한 번 더 시간을 딱 줍니다. 기한을 딱 주어서 조정을 공고합니다. 언제까지? 당신들 계획이 우리와 맞지 않으니까 바꾸라, 이렇게 조정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공고했는데 불구하고 요 기간 내에 조정을 하지 아니할 때 강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직접 위반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뭘 하자 했는데 지방에서 싫다 하고 반대적인 사항들을 만들어버린다. 안 됩니다. 그래서 참다 안 되는 정부에서요, 바꾸라 하고 명령을 딱 했는데 안 바꾸어. 그러면요, 강제로 바꾸기 위해서 조정을 위반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은요, 도지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가 또 특징이 있어요. 자, 보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도지사가 어떤 경우에 하느냐 보니까요. 자, 우리 밑입니다. 예는 보시면 도지사가 직접 어떠한 사업이 필요해서 수립하는 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거기에 보시면요, 저 경상남도 진주에서 말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바로 국립어려원입니다. 도립어려원, 시립어려원을 폐지하자 결정을 딱 했습니다. 반대가 엄청 심했습니다. 근데 도 단위에서의 어려운은요, 도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폐지도 도가 할 수 있습니다. 폐지하고 나서 거기다가 경상남도 도청을 서부청사를 그쪽에 옮긴다, 이렇게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도에서 직접 위반해서 시설 설치 결정하고 각종 어떤 무엇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자, 이제 둘리상에 같은 도 안에서 시와 군에 걸치는 각종 토지 용도에 관한 이런 결정과 사업을 할 때 보시면 시군 간의 합의가 안 될 수 있을 때 도가 직접 위반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상세한 사항이 좀 필요한데, 관로 2번입니다. 관로 2번 보세요. 관로 2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특광시군은 이제 원래 원칙은 특광시군이 그들 관할구역 내에서 필요한 사항들 위반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 경우에도요, 자, 그 범위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들 관할구역 안에서만 위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요, 인접하고 있는 옆에 있는 특광시군 도시 관할구역에 어떤 전부나 일부가 포함이 되어서 위반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자, 이 도시에서 어떤 도로를 건설하는데 옆에 있는 도시와 연결되어서 도로 설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이 도로가 옆에 있는 도시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 도시와 뭔가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자, 옆에 있는 도시와의 어떤 토지를 포함해서 무엇을 위반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되어지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세울 때는요, 옆 도시가 포함이 된다 할지라도 미리 협의를 한다. 협의사항을 반영해서 기본 계획만치는 단독으로 수립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보세요. 지금 당장 도로 공사를 할 것이고 뭔가 걸쳐서 거대한 토지 이용을 할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 토지가 지금 당장 이용되는 그런 사항을 위반할 때는요, 단독으로 위반을 못합니다. 해서 보시면요, 이렇게 합니다. 협의가 할 것인데 협의해서 뭘 하느냐, 같이 공동으로 위반을 하든지 한쪽에서 양보해서 위반할 자를 정하는 협상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가 지금 당장 공사판을 펼치고 토지를 바꾸기 때문에 같이 해서 같이 위반한다, 이것이 원칙이고 또 위반할 사람을 정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될 때 보시면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자, 보시면은요, 오른쪽에 관로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요, 인접하는 도시 관할구역에 포함이 되었을 때 위반해서 3번에 반갈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관계특광시군이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협의해서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 위반 등이 안 될 때 꼭 필요하다 판단되어져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경우는요, 자, 요 지역이 시와 군 간에 걸치는 토지 이용 결정일 때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같은 도 안에서 시와 군 단위에서의 토지 이용 결정일 때는요, 도지사입니다. 도지사가 직접 위반한다가 아니고 위반할 사람을 지정해서 고시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뭔가 토지가 지금 당장 실천되어질 필요성이 있는데 협의가 안 되고 있어. 그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국장과 도지사가 딱 바라보고
네가 해라 이렇게 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른편에 보시면 관로 2번에 그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 상이니까 체크를 딱 해주세요. 어려운 상이지만 중요합니다. 자, 체크하시고요. 다시 자 관로 이제 2번 보십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입안에 기준 나와 있습니다. 기준. 여러분들 항상요 우리가 하위 계획들은요 상위 계획에 맞게 입안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시관리계획은요 요들 계획대 밑에 있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시면요 요들 상위 계획에 이게 상위 계획입니다. 여기 있는 광역과 기본 계획에 맞게 여기에 들어맞게 부합되게 입안을 하여야 한다. 업무상입니다. 맞지 아니하면요 위의 계획이 우선된다. 요건 뭐 결정해도 실천은 안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들 이 많은 사항을 한 번에 동시에 그 도시가 감당하겠습니까? 동시에 입안하겠습니까? 못합니다. 했다가요 도시가 엉망진창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내용들 중에서도 순서 있게 순서를 나누어서 급한 것 먼저 한다. 뭡니까? 차등을 두어서 순서를 나누어서 차등을 두어서 입안해야 된다. 차등해서 입안해야 된다. 해야 되는 업무가 붙는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관로 1번에 보시면 상위 계획에 부합되게 입안해야 된다. 딱 되어 있죠. 아까 했지만 두 번째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국가계획 등과 맞지 아니할 때에는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파란 글씨 보이죠? 그런데 아까 했죠? 요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이 직접 조정하기 위해서 입안해버린다 했습니다. 해버린다 했어요.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3번 보시면 도지사 측에서는요 광역과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만 되어 있지 직접 강제 조정을 못한다 특징이 있습니다. 있어요. 또 관로 2번 보시면 차등 입안되어 있죠. 한 번에 동시에 못하니까 순수를 나누어서 차등을 두어서 입안을 해야 된다. 관로 2번에 되어 있습니다. 또 3번은 또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계획 순서가 있습니다. 상위 계획이 먼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하위 계획을 입안한다. 것이 순서입니다. 순서인데 그러면 광역이나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장기 발전만 제시하지 지금 당장 이용하기 위한 현실적인 실천 계획은 입안은 같이 못한다.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또 조속한 입안입니다. 조속한 입안이 필요할 때는요. 상위 계획을 세울 때 한두 가지 사항은요. 동시에 같이 입안도 할 수 있다가 딱 나옵니다. 비록 먼 발치기의 계획을 세우지만 한두 개 급한 사항은요. 지금 이 계획을 세울 때 같이 동시에 끌어와서 같이 세울 수 있다. 3번에 있습니다.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시구는요. 도시관리계획에 조속한 입안이 필요할 때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세울 때 같이 동시에 입안도 할 수도 있다. 이건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상위 계획에 부합되게 입안해야 된다. 업무사항입니다. 또요 순서 있게 차등 입안한다. 업무사항입니다. 그런데요 상위 계획 선택할 동시에 입안할 수 있다. 이건 선택사항으로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3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관로 4번은 요 얘기입니다. 입안할 때는요 좀 쉽사리 알 수 있게끔요 요 입안할 때 입안한 내용에 대해서 자 도시관리계획이니까 도시관리계획 도서랍니다. 도시관리계획 도서를 작성할 것이다. 그래서 상세하게 어디에 무엇이 어떻게 바뀐다는 그 계획 도서를 작성한다. 또 이에 따르는 이 계획 도서의 설명서입니다. 계획 설명서. 이것이 필요한 설명서입니다. 요 설명서를 같이 첨부해서 입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겠습니다. 좀 어려운 상인데 다음 페이지 보세요. 보시면 이때 계획도입니다. 계획도서입니다. 요 계획도서의 축척입니다. 축척입니다. 자, 요 뒤에 가시면요. 나중에 지형 도면을 작성한다. 라는 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축척이 무슨 500대 1 내지 1500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도시관리 계획도서는요. 정부에서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발표합니다. 발표하기 때문에 누구나 봐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요. 딱 양자 선택하라. 해서 요때는요. 1000대 1로 하든지 또는 5000대 1로 하라. 이게 나옵니다. 이건요. 아주 상세하게 보일 사항들은 좀 크게 확대해서 1000대 1로 할 것이고 상세하게 보지 아니한 사항은요. 5000대 1 요걸로 할 것이다. 그래서 양자 선택입니다. 내시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도서는요. 1000대 1 또는 5000대 1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요건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니다. 요건요.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입안에 기준 딱 나와 있죠. 혹시나 모든 계획들의
기준 딱 나옵니다. 나오면 전부 다 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되어 있죠. 밑에 있는 사항을 참고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모든 계획들의 수립 기준 딱 나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거하고요. 국토교통부 령으로 한다. 이것이 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이 아니죠. 장관이 정한다 되어 있고 장관령으로 한다. 시행규칙입니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관령으로 한다. 아닙니다. 그냥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장관령으로 하는 것이 하나 더 지금 나오긴 나옵니다. 도시개발법 가시면요. 개발사업할 때 환지 방식일 때 환지계획 나옵니다. 환지계획. 그때 설명 제가 할 것인데 환지계획 할 때만 보시면 장관령으로 정한다 딱 되어 있고 그의 모든 계획들은요. 장관이 정한다 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관령이 아닙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간단히 체크해주시고 이 본문 속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 아실 필요 없으니까 통치고 넘어가십시오. 자 오른편 가십니다. 가세요.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중요한 게 나와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뭐냐 하니까요. 자 우리 입안입니다. 입안은 보시면 대부분 다 행정청입니다. 행정청이 입안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처음 입안권자 설명할 때는 특광시공이 입안한다가 원칙인데 국장도도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나중에 뒤에 가시면요. 입안권자 통째로 설명할 때는요. 이미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섞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시면요.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나옵니다. 나와요. 시도지사 아닙니까? 또요. 시장군수가 딱 나오죠. 여기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 표현 딱 나오면요. 요 입안권자와 같은 표현이다. 다 통칭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 국장, 시도, 시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는요. 어쨌든 간에 보시면 입안은요. 행정청이 한다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 입안을 할 수 있는 자들한테 누가 입안해달라 요청 비슷한 제안을 또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누가 이런 상에 대해서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냐 하니까 보세요. 이게 중요한 상입니다. 참 중요한 상이에요. 별표 3개 상이겠죠. 그래서 입안 제안은 통째로 확인을 하고 가십시오. 여러분들 이 공법상에 제안 3개 나옵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나오고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딱 나오고요. 정비사업할 때 정비계획 입안 제안 3개 딱 나오는데 3개 다 중에 한 개는 꼭 시험에 나옵니다. 나와요. 자, 제안인데 누구냐 보니까요. 자, 누구겠습니까? 지역 주민입니다. 지역 주민들. 또요. 그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입니다. 각종 어떤 회사 등이 회사나 산업체 등이 있겠습니다. 대학교도 있을 것이고 각종 어떤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이 입안권자한테 입안해달라 제안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요. 제한될 수 있는 사실은 전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토지, 용도지역 제한할 수 있다. 지구, 구역 제한할 수 있다. 이거 허용하죠. 그러면요. 자기 토지가 어디냐? 농림지역이다. 농사 싫다. 내 토지를 주거지역 달라 이렇게 요구를 엄청 많이 합니다. 수백만 건 올라옵니다. 1년에. 또 용도지구입니다. 자기 지역이 무슨 보존지구입니다. 뭔가 손이 개발 안 되고 있습니다. 풀어달라. 다 제한할 것입니다. 또요. 자기 땅이 그린벨트에 묶여있다. 개발지역요. 풀어달라. 다 요구합니다. 그런 제한은요. 허용할 수가 없으니까 토지 용도제는 제한 못합니다. 못해요. 또 4번 보세요. 자기 동네를 개발해달라. 땅값이 올라갑니다. 다 요구하겠죠. 자기 마을 철거 다시 재개발해달라. 다 요구할 상입니다. 그래서 개발 정도 제한에 풀어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3번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마을에 초등학생이 100명인데 학교가 없어요. 애들 전부 다 뭡니까? 버스 타고 1시간 나갑니다. 되겠습니까? 학교 지어달라. 주민의 요구사항이겠죠. 그래서 이 제한 중에서는요. 모든 사항은 안 되고 제한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하니까 기반시설을 설치해달라. 요 정도는 제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왕 세울 때 상세하게 지구 단위 계획 세워달라. 너무 우스운 보기 싫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달라. 지구 단위 계획. 요 정도는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개시증과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요거하고요. 기반시설 설치 요거만 제한이 가능하다 해서 표현이 기지를 표현합니다. 기지. 그래서 딴 건 다 말고요. 기반시설 설치 기고요. 지구 단위 계획 관련된 사항 요 두 가지만 제한이 가능하다. 6번상은 아직 말이 없습니다. 그렇고요. 6번상은 규제를 완화해달라. 그러면요. 요것도 다 제한하겠죠. 요것도 제한 못하게 하겠죠. 당연히 못합니다.
본문의 표현은요. 3번과 5번입니다. 기반시설 설치해달라. 이거하고요. 지구 단위 계획 세워달라. 이것은 제한 가능하다. 그래서 기지는 제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때 제한이 그러면요. 저 제한받은 입안권자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제한 들어가면요. 제한 접수가 되어진 그 날로부터입니다. 그 날로부터 다시 45일입니다. 제안서가 들어온 제안서가 접수가 되어진 그 날로부터 45일 안에 그 제안한 자들한테 그 여부를 결정 통지를 딱 해줍니다. 45일 중요합니다. 또 필요할 때는요. 요때 기간 30일 한 번에 걸쳐서 30일 연장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45일 플러스 30일. 그래서 30일은 연장입니다. 연장될 수 있습니다. 요 기간에 제한되어진 그 사실을 심사해서 여부를 결정 통지를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입안할지 말지 결정을 딱 해줍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십니다. 자, 보시면요. 오른편에 제안자와 제안 내용 중요하니까 별표 딱 하시고요. 제안 처리 결과 해서 1번에 결과 통보기한 45일 딱 보이시죠? 파란색,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딱 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보시면요. 이 제안을 받아서 입안할지 말지 결정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 볼 수도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3번 보기 전에 먼저 그 문장, 패드 제일 위에 보시면 박스 바로 위에 보시면요. 제안할 때는요. 말로 하는 제안 안 됩니다. 그냥 서면 종이다. 제안 안 됩니다. 그래서 입안하듯이 제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박스 바로 위에 보시면 제안할 자들은요. 제안서에다가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입안할 때 보시면 입안권자들이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1000대1 또는 5000대1 작성합니다. 이와 같이 제안할 때도요. 입안하듯이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첨부해서 입안을 제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요.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이번엔 3번. 이렇게 국장과 시도시군은 이 제안이 들어오면 이 제안을 반영함에 있어가지고 이 첨부가 되었던 시민들이 첨부해서 제출되었던 그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가 잘 되었다 판단되어지면 그것을 입안에 활용할 수가 있다. 되어 있죠. 혹시 03번에 있습니다. 자, 또 큰 이제 3번에 반갈로 3번이죠. 비용 부담 딱 나옵니다. 이거 보시면 참 잘 나옵니다. 제안이 있을 때는요. 이 제안되어진 자들의 그 제안 사실을 반영해서 입안할 때 돈이 들 수 있습니다. 공사 설치하는 도로 까는 비용이 아니고 입안할 때 조사 비용 등이 듭니다. 해서 당신들 입안사항을 우리가 받아주겠는데 다만 당신들 제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조사하는데 돈이 든다 할 때 그 제안한 자들과 협의해서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란 말 보이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딱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입안할 때 입안의 절차가 나오죠. 절차를 보고 나서 이번 시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결정하겠습니다. 절차 보겠습니다. 절차. 입안할 때 절차가 무엇이냐? 제안은 제가 주겠습니다. 중요하지만 주겠습니다. 입안할 때 이제 입안의 절차가 있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안할 때도요, 보시면 기초조사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보시면 입안할 때 보시면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또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보시면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되어져 있다. 이건 똑같습니다. 지방의회입니다. 지방의회죠, 의회. 회의가 아니고 지방의회에 의견 청취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약간 이것이 앞서 했던 광역과 기본계가 좀 다릅니다. 달라. 그래서 이건 좀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역시 조사. 이것도 업무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해야 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할 때 보시면 뭘 더 합니다. 아까 저기 보시면요. 자, 어딥니까? 우리가 토지의 적성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재해 취약성 분석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한 것이 취약성 분석. 이것이 기본계획에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도시관리계획은요, 이것뿐 아닙니다. 환경성 검토입니다. 환경성 검토까지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기본계획 할 때 세우던 바로 토지의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뿐 아니고, 환경성 검토도 해서 결정해버리면 이제 번복이 안 되니까 확실하게 조사라. 이런 말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여기 있습니다. 요 기초조사 자체를요, 요겁니다. 요 자체를 생략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뭐냐니까요. 아주 경미한 사항입니다. 대통령에 쭉 나와 있는데 이건 아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데 요 경미한 사항은요, 조사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고요. 또 토지의 적성평가
환경성 검토 요 자체를 또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까지 한번 나온 적이 있지만요. 그 면제되는 사항들은요. 이런 보시는 사항이 아니니까 버리고 가십시오. 자, 다음에 보시면입니다. 자, 주민들에겐 청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민들과 전문가에겐 청취입니다. 이거 보시면요. 우리가 광역이나 또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세울 때 보시면 그 의견 청취가 보면 공청회 통해서 의견 청취했습니다.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공청회에서요. 그런데요. 도시 관리는 공청회가 아닙니다. 직접 안을 보여줍니다. 봐서 공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냐면 공고해서 열람을 시킨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 청취는 공람입니다. 공고해서 열람을 시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도시 뭐냐? 바로 공람을 한다. 광역과 기본계획은 공청회였지만 도시관리계획은요. 공람을 통해서 직접 보게 하고 열람 출력해서 인쇄물을 출력해서 공부하게 합니다. 이건 여기서 보시면 공부할 때 2월 이상의 일간신문입니다. 일간신문과 해당 시 홈페이지에 이것을 공개를 당합니다. 해서 보게 합니다. 14일 이상 열람을 시킨다. 보게 한다. 출력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해서 그러면요. 주민들이 이걸 봅니다. 딱 연구해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요. 이게입니다. 요 기간 안에 문서로서 이때는요. 그냥 의견서만 제출을 다 할 수가 있다랍니다. 홈페이지 가시면 답변란이 있습니다. 타이핑 치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때 제출되어진 모든 의견은요. 요 열람기간 끝나고 나서 60일 안에 당신들 의견서를 우리가 검토했는데 반응한다 하지 않는다 제안 의견서 제출한 자한테 60일 내에 통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하든 하지 않든요. 이건 뭐 아까 말했던 제안이 아닙니다. 이건 제안이고요. 이건 제안이었고 이것이 아니고 이제 이건 그냥 단순히 의견서입니다. 이건요. 제출 딱 되어지면 요 열람 기간 14일 끝나고 나서 60일 내에 다 여부를 통지를 딱 해줍니다. 해주고요. 요때 나온 의견 중에서 타당합니다. 타당한 사항들 역시 이 경우에도요. 반영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그러면 반영되어지면 그 내용이 처음에 보여준 것과 당연히 달라졌습니다. 반영식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그 사항 중에서 중요하다 판단되어진 사항이 있으면 또다시 다른 주민도 확인 필요하니까 또다시 또 공람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 타당해서 반영시킨 그 안건 가운데서 중요한 사항은 또다시 공고 열람해서 또다시 이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뺑뺑뺑 돕니다. 더 이상 의견 없을 때 지방의회에 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입니다. 아주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또 뿐 아니고 이때는요. 국가 기밀, 군사 기밀 등의 국가 기밀 사항이 있으면 요거 주민의견 청취, 공람, 요거 생략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모든 사안을 다 요 공람하고 나서 지방에 다 보내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있는 요 결정될 수 있는 사항 중에서 지방의회에 보내는 것은요. 다 보내지 않습니다. 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 요거 안 보냅니다. 안 보내요. 요거 아직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근데 용도에 관한 사항. 이거하고요. 그 다음에요. 기반시설 가운데에서 굵직한 사항입니다. 굵직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굵직한 큰 광역시설 등의 거대한 것만, 이것들만 지방의회에 보낸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근데 또 있습니다. 보낼 때 보시면요. 처음부터 단순히 지방의회 60일이 아니고, 30일이 아니고요. 일단 보낼 때부터 의견 제시 기한을 따로 정해서 보내어줍니다. 거기에 의견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자책 흐름의 틀입니다. 틀. 일단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요. 절차편을 보겠습니다. 절차편. 일단 44페이지에 보시면 그 위에 박스가 딱 나와 있죠. 거의 모든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박스 내용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충분하고요. 본문 속에 보시면 아까 제가 보세요. 한 번 더 봅니다. 기초조사할 때는요. 경미할 때만 생략할 수 있다. 그런데요. 그 군사 기밀과 경미한 사항 공이 다 주민의견 청취하지 않을 수 있다. 뿐 아니고요. 경미하거나 또 군사 기밀 등 사항은요. 지방의회 또 다 듣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경미 기밀 다 요렇게 다 안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사할 때는요. 경미일 때만 선택하지 기밀 사항은 조용히 조사하면 된다. 이런 말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경미 생략, 경미 기밀 생략,
현미기민 생략까지 딱 보시면요. 요 본문 속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그 입안 절차 안에서의 큰 박스 안에 있는 내용만 보시면 절차 충분하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또 44, 5페이지에 걸치는 큰 박스 있죠. 요건 아까 조사 여기입니다. 여기 각종 토지의 적성평가 등을 생략하시는 경우인데 요건요 보는 상이 아닙니다. 나와도 여러분들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이 많아서 볼 수가 없으니까 무시하시고 넘어가십시오. 하시고 자, 또 46페이지 가시면 공고 열람 일대 상세한 내용이 쭉 나와 있네요. 금방 설명한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거기 보시면 46페이지에 쭉 박스 안에 쭉쭉쭉 되어 있죠. 요것이 바로 금방 설명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공고할 때 보시면 2장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그 다음에 열람할 때 14일 이상 열람을 시키는데 나온 그 의견서들 다 검토해서 요행 끝나면 60일 내에 결정 그 반응 여부를 통보해주고 그다음에 타당사항 반응해서 더 중요한 사항은 다시 공람시킨다. 이 내용이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흐름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른쪽 가시면요. 47페이지입니다. 관로 3번에 보시면 지방의회 의견서이 딱 나와 있죠. 근데 지방의회 보시면 입안할 때 다음 각호 사항을 지방의회에 의견된다 해서 각호를 딱 보시면 기억의 토지 용용용 나왔습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와 용도구역 또 이현지역 보시면요. 중요한 광역시설 등과 또 중요한 어떤 뭡니까 각종 기반시설 설치 큰 굵직한 기반시설 설치만 보지 이거 말고 도시개발사업과 또 정비사업과 또 뭐 있습니까? 지구단위 계획사항 등은요 의견 청취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셔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시설과 토지 용용용만 보내시 개발사업과 정비사업과 지구단위 계획은 안 보낸다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고요. 또 48페이지 보시면요. 보낼 때는 지방의회 의견 제시기한 파란색 보이죠? 안에 의견 제시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반이었습니다. 자, 결정은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